네, 안녕하세요. 구로 삼성탑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양바른성모 정형외과 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모튼튼 365 정형외과 정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산책을 많이 다니실 시기가 됐는데요. 발이 아프신 분들이 항상 신발을 어떤 걸 신어야 하는지 여쭤보실 것 같아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환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인가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은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편한 신발이 뭔지는 항상 이제 고민이죠. 그죠. 신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 발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신발을 신어도 진짜 내가 딱 신었을 때 바로 편하면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걸 신고 다니면 되는 건데, 발이 아플 때는 약간 이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신발을 고를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긴 하죠. 밑창이 이제 총 3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 안창, 중창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보통 발이 아프신 분들은 거창이 말랑말랑하지 않은 걸 좀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질환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신발을 추천해 드릴 때 신발의 밑창이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이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되게 애매하죠. 부드러운 거 신으세요 했는데 우리는 안창을 부드러운 거 신으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거창을 부드러운 걸로 신으셔가지고 아주 너무 부드러운 신발 신고 오셔서 더 아파졌다라고 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진료실에 오시는 발 환자 중에 제일 많으신 분들이 후족부, 발 뒤꿈치 쪽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먼저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발이 너무 이제 평평한 신발을 신으면 아킬레스 건이 많이 당겨지면서 장력이 많이 걸리는데, 뒤꿈치가 조금 받쳐주면 아킬레스 건에 무리가 좀 덜 가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 게 뒤꿈치가 높은 신발을 오래 신으신 직업군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킬레스 심줄염이 처음에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단축이 돼가지고 아킬레스 심줄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내려왔을 때 너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킬레스 심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킬레스 심줄염 때는 뒤꿈치가 높은 신발을 신는 건 좋긴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좀 높더라도 한 2.5cm 이상 높지 네, 말라고 이야기하고, 약간 올려주더라도 한 깔창을 1cm 미만 정도로 안에 넣는 깔창은. 그리고 또 하나, 아킬레스 건 자체가 아니라 아킬레스 건이 뼈에 붙는 부착부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발 고를 때 이제 그 발 뒤꿈치에 안감이 좀 부드러워서 자극이 좀 덜한 걸 골라야 돼요. 러닝화 중에서는 이제 뒤쪽에 힘을 받기 위해서 그쪽 부위가 딱딱한 신발들이 있는데 부착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염도 있죠. 뒤꿈치가 아픈 병 중에서.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로 발바닥 안창 이렇게 솝한 걸로 이제 신으시는 게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뒤꿈치가 올라가서 뒤쪽에 하중이 좀 덜 가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앞쪽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간신경종이랑 중족골통 등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창에 힘이 좀 있는 신발을 보통 권하는데, 이때 오해하셔서 환자분들이 안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이 이렇게 잘 휘어지는 신발을 신으면 발 앞쪽에 그 충격이 많이 가니까 거창이 조금 딱딱하고 힘이 있는 신발을 신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간신경종을 있으신 분들은 신발 신을 땐 괜찮다가 집안에 들어가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한 게 증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볼이 되게 중요해요.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할 때 양쪽을 조이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무지해반증 환자분들한테는 앞에가 볼이 되게 좁은 신발은 오히려 더 빠르게 병의 질환을 진행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실제로 고를 때 환자분들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일단은 저녁에 신발을 고르러 그죠. 가셔야 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발이 좀 부어 있을 때 발폭이 저녁에 신어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를 수가 있고, 한 발을 신는 게 아니라 꼭 양발을 신으셔서 양발 모두 편한지를 체크하셔야죠. 또 하나, 발 중간이 너무 휘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으실 때 앞을 잡고 이렇게 눌러서 휘어봐요. 이랬을 때 이렇게 잘 휘지 않는 신발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잘 휘는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얼마나 잘 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환자분들이 무작정 큰 신발을 사시거든요. 막상 신어보니까 발이 너무 놀아서 오히려 발이 앞쪽으로 박히면서 우리 볼이 좁은 신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발목을 견고하게 이제 고정하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유격이 있는데 그 유격이 유지되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신발을 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딱딱한 신발이죠. 네. 안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좀 문제가 되고, 너무 평평한 신발, 그리고 또 뒤를 잡아주지 않는 신발, 슬리퍼, 쪼리, 크록스. 다 크록스 신으시죠, 근데?
쪼리를 신고 오면 환자분들이 이제 발등이 아프다고 많이들 오세요. 벗겨지지 않으려고 발을 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 내전근이 아파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장거리 걸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쪼리나 뭔가 내 발가락 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신발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슬리퍼, 쪼리, 뭐 크록스. 그런 신발은 앉아서 일하실 때나 해변에서만 잠시 신으시고 밖에 걸으실 때는 맞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이 아프면 그냥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렇게 얘기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족저근막염을 하면서 치료를 하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고 그 진단에 따라 신발도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